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이혜진입니다. 유튜브에 댓글을 올려주신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는 기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일 전에 올라온 글인데요. 짧은 코 수술 잘하는 성형외과 없을까요? 오는 9월에 재수술인데 겁나네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긴 했는데 저희 병원에서 사실 많이 하는 수술 잘하기도 하고 상담을 좀 여러 군데 일단 받아보시는 게 좋죠. 단순히 짧은 것만 개선한다기보다 다른 요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같이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의사의 소견을 한번 들어보는 거죠. 여러 의사의 상담을 받다 보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다른 병원에서는 좀 문제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럼 또 본인도 약간 새로운 시각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상담을 조금 여러 군데 받아보고 그 다음에 일단 결정하시면 되겠죠. 그게 저희 병원의 제일 가능성도. 그 다음 질문은 흉터 연고 관련된 건데요. 흉터 연고가 초기에는 조금 빨리 낫게 할 뿐이지 연고 안 썼다고 최종 결과가 달라지고 그런 건 없다는 의견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흉터 연고도 사실은 많은 연구에서 개발된 것들이니까 부분적으로는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보고 사용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흉터가 조금씩 완화되고 색상도 좋아지는 그런 경과를 거쳐서 6개월 이상 지나면 많은 경우에는 흉터가 이렇게 크게 두드러지지 않죠. 한 3개월 정도 어떻게 보면 흉터가 이렇게 증식할 수 있는 시기에는 그래도 흉터 연고를 좀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될 만하다. 근데 어떤 분들은 기존에 이미 내가 다쳤던 상처가 좋지 않게 아물었다든가 켈로이드성 피부를 갖고 있어서 흉이 좀 두드러지는 피부 타입을 갖고 있는 분도 있으니까 그 시기에 쓰지 않고 나중에 나쁜 흉터가 남았을 때 그 시기에 쓸 걸 하고 후회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흉터 연고를 사용하는 게 도움은 된다. 이런 게 있네요. 겨울에 코끝이 유독 빨갛게 되는 건 보형물 때문일 수도 있나요? 피부가 원래 얇은 분들은 높게 세운 보형물, 연골이 다 비치거나 그로 인해서 이제 겨울철에 이제 혈액순환에 조금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쳐서 홍조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물론 붉게 되는 게 염증과 좀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염증이 생기면서 발열되면서 좀 빨개지는 경우가 있고 염증 증상 없는데 좀 붉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너무 피부 얇은 분들은 높게 세운 경우라면 보형물을 낮추거나 코끝을 좀 낮추는 것도 고려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진피 같은 걸 얇은 피부 밑에다 좀 이식해서 비침 현상을 좀 완화하는 쪽으로 해결을 하거나 그렇게 해결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코 수술한 지 오래 지나면 보형물이 유착되기가 쉽나요? 유착이 심하면 재수술이 어려운가요? 보형물이 고어텍스입니다. 고어텍스가 실리콘과 좀 차이는 있어요. 실리콘은 피막과 실리콘이 이렇게 밀착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화학적으로 결합되진 않거든요. 근데 고어텍스는 약간 이렇게 미세하게 그 안에 공기층이 포함되어 있고 그걸로 이제 조직이 좀 자라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시간이 오래 지나면 사람의 그 조직이 고어텍스에 약간 침투하는 스타일. 그래서 되게 이렇게 딱 달라붙는 형태가 되거든요. 근데 실리콘은 오히려 피막 제거가 좀 까다로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고어텍스는 피막을 따로 제거할 필요는 없고 보형물만 분리하는 작업이 좀 필요한 거니까 떼는 과정은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죠. 눈썹과 눈 사이 거리가 짧으면 상안검 수술을 할 수 없나요? 하긴 좀 안 좋다고 볼 수 있죠. 왜냐면 상안검 수술하면 대부분 피부를 더 잘라낼 가능성이 높으니까 수술 전보다 여기가 더 많이 좁혀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감안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어떤 수술이 제일 좋아요? 너무 짧으면 이마거상. 근데 이제 환자분이 이마거상에 대한 의사는 전혀 없다. 그러면 이제 조금 좁아지는 거는 피하기는 힘들다. 이런 걸 좀 설명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거는 약간 기증력 관련된 영상인데 이거 기증력을 9년째 하고 만족 중이신데 원장님은 통짜 기증력은 안 쓰시고 슬라이스된 기증력을 쓰셔서 그런 건 아닌가요? 이건 오해하신 것 같은데 콧대를 만약에 늑연골로 높인다 그럴 때는 이제 통으로 써야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코끝 쪽에 쓰는 늑연골은 그건 자가든 기증력이든 약간 이렇게 슬라이스해서 고정하는 작업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자가늑을 쓰는 경우는 당일에 수술하는 시점에 떼서 바로 이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기증력은 떼어진 시점과 이제 수술에 사용된 시점 간의 간격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약물에 이제 보관되어 있었던 거고. 그리고 보통 이제 코 수술 하시는 분들이 젊은 경우가 좀 더 많잖아요. 기증력은 아무래도 사체에서 뗀 거니까 젊은 사람의 늑연골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나이 든 분의 조직을 뗀 거다. 나이 들면 연골의 밀도도 사실 낮아질 수도 있고 석회화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쪽으로 이제 변형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가늑이 사실 기증력보다 좋죠, 사실. 오늘 이렇게 댓글 한 번 달아주셨는데 소감 한마디. 사실 댓글이 과거보다 더 많이 올라와서 제가 또 성실히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데 어떨 때는 또 빨리빨리 답변을 못 해드릴 때도 있어서 그게 좀 죄송스럽다는 생각도 들고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에 올려주시면 명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